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군인다움이라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이렇게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지금 조사받는 태도, 특검에 조사받다가 또 구속된 다음에 태도 이런 걸 보면은 군인다움이라는 걸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뭐 시민 국방백서라고 해서 관련해서 이제 박정훈 대령님 사건이나 최수근 사망 관련해서 그 국방백서처럼 한번 적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번 기록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봤어요. 임성근 사장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사람은 사령관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했던 게 지시가 다 추상적이거나 다 정치적이에요. 해병 정신 강조. 막 이런 것들로 돼 있지 디테일하게 원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님 보시면 정말 지시들이 디테일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군기 확립, 해병 정신 강조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되고 또 김기환 사령관도 똑같습니다. 박정훈 대령님한테 야 너가 총대 매 차라리 이랬으면 남자답게나 아니 군인다웠을 텐데 아 이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우유부단하게 이틀을 버틴 거예요. 최악이다.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령관을 하고 있었고 사단장을 하고 있었더라고 제가 이걸 보면서 공익 출신이지만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뭐 윤석열 씨를 따라해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막 입장을 표명했다가 바로 특검에서 오케이 그럼 우리는 바로 강제력 쓰겠다 하니까 바로 또 속보로 응하겠다. 겁이 진짜 많아. 비겁하고. 군인 정신이라는 게 없어, 있으니까 없어. 나쁜 데 쓰면 안 되지만 다시 보내요 군대를. 아사 직전까지 버티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그 오도된 정신조차 없어요. 해병 특유에 그냥 쫄보입니다 이거는. 진짜 최악이다. 해병대 전후에 얘기하고 해병 기수를 왜 중요시하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고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해병대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약간 미안했어요. 뒤꿈치가 완전히 다 나가가지고 들어오더라고. 훈련 받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해병대는. 그 과정들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전후회가 생기는 건데 그 위에서 그걸 지시하는 인간들은 맨 내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체크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일 나쁜 사람들이 막연하게 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밑에는 정신 차려가 나오면은 무조건 잡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그런 사람들은 좀 제발 그렇게 고생하는 병사들 또 그 밑에 있는 장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좀 속간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기분 좋은 얘기로 좀 전환을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60%대에 진입했거든요. 어떤 결과인지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분석이 필요 없어요. 전 지난주에 60% 넘겠구나 딱 생각했어요. 미국 관세 협상하는 거 그리고 에이펙 성과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갤럽 조사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57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사실 좀 떨어졌다가 조금 오른 거였어요. 근데 60% 넘겠구나. 제 주변에 예상했는데. 중도의 바로미터들이 있거든요. 중도의 바로미터. 중도의 네. 바로미터? 근데 그들에게 어떠한 이런 필터링 없이 야 이재명 우리끼리니까 이재명은 5년으로 아까운데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 맥락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건 진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다 63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일 높았던 게 65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높은 데까지 지금 거의 그쵸. 가고 있는 거고요. 네. 물론 부정평가는 그때 제일 높았을 때 20%딱 초반 걸려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정평가가 29예요. 그러니까 63까지 올라갔는데 부정평가는 29니까 네. 보수 결집이 어느 정도 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결과고요. 근데 좀 이게 여론사라는 게 항상 이렇게 튀는 현상이 나타나서 딱 이거 한 번으로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조사해봐야 되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대구 경북보다 서울 여론이 더 안 좋아요. 부동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했는데요. 서울이 경기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얘기해야 돼. 이번 네. 주에는 긍정평가가 인천 경기가 61이었거든요. 근데 서울이 70이야. 갑자기 서울에서 대박이야. 확 반응이 올라왔거든요. 네. 서울이 그만큼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니까 이 어떤 주가나 이런 데도 아주 민감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론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단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시사적인 거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63까지 올라갔잖아요. 민주당 지지율도 그러면 그만큼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제일 꼭지 찍었을 때 한 65쯤 나왔을 때 민주당 지지율은 40% 중후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40이야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43에서 거꾸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렇게 그리면서 40까지 내려왔어. 디커플링 되고 있구나. 이 민주당 국감 여론이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좀 지탄을 받았던 의원 몇 명의 문제라든가 네. 이런 거 대통령실하고 또 그 재판중지법 요거 가지고도 또 소통 서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민주당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게 민주당 정당 지지율에 드러난다고 하는 건 좀 뼈아프게 볼 대목인 것 같아요. 아니 어제 이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출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은 이제 그 여당인 민주당의 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얘기하는 거겠죠. 개혁 내용과 방향은 동의하시는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끔 거친 측면을 걱정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라고 보니까. 결국엔 노이즈가 좀 생긴다. 라는 취지입니다. 사실 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혁은 이렇게 노이즈를 만들면서 하면 오히려 더 더뎌지고 저항이 붙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법안들이 있으면 그거는 지금 갖고 있는 실력을 행사를 통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굳이 여기서 그 이슈를 만들거나 노이즈를 만들어 갖고 피로도를 올릴 필요가 전혀 없고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 국정감사 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입법에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입법에 지난번에 지- 얘기한 것처럼. 네. 그 국민이 밀어주는 시간은 이제 뭐 총선 뭐 오래 남았다고 맞아요, 하지만 저는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 동안 보여줄 수 있는 건 성과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른 거는 내가 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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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빴어요라고 외쳐서 잘 된 게 아니라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민주당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성과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입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입법을 조금 좀 과감하게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의혹 제기를 과감하게 하고 입법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대로 입법을 과감하게 의혹 제기를 소극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좀 노이즈를 줄이고 진행을 한다면 그러면 다음 평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 집에서 싸우잖아요. 동생하고 형하고 싸우면은 누구를 혼내요? 형? 네. 네. 동생이 막 그 땡깡 쓰면은 아 그래도 형이 참아야지. 들어주지, 좀 받아주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그 뭐 집안에도 그렇지만 그게 약간 본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막 깽판 쳐 막 뭐 말도 못하게 막 이래. 근데 민주당이 같이 거기에 휩쓸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손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세게 나갈 때 세게 나갈 필요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가가지고 형이니까 그리고 다독이는 어르고 모습 달래고. 같은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정치 좀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좀 바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럼 배치기 했을 때 허그를 해줬어야 되는데 같이 치지 말고 그죠? 그러면은 좋은 모습이지 근데 않았을까? 거기서 그거는- 선수로는 형이 또 그 국민의힘이었어. 보니까 그래? 그 우리 민주당 의원 초선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감정이 격해졌어요. 그러면 빨리 누군가 얘기해서 그 장면 카메라 돌 때 가가지고 같이 맞서서 기자회견할 게 아니라 가서 아이 미안해요 이거 한번 나오면 그러면 점수 따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는 저는 보니까 과실 측면에서 그 송원석 대표가 이미 이렇게 내가 했었기 때문에 맞아. 예, 미안해요. 역주행했잖아. 이게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미안해요를 먼저 하는 순간 왠지 과실이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아.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노이즈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필요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재판용지법 문제 얘기 나왔다고 치면 김대용 서울 고법원장이 뭐 재판할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을 때 그 다음 날 최고위 회의 열었잖아요. 그때 경고했어야지. 그때 경고해서 맞아요.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런 방식으로 개혁을 거부하는 모습을 취하면 우리 재판용지법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 네. 경고하고 그 다음에 태도를 지켜보고 야당의 반응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이건 입법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겠다 그러면서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응을 보여야 될 때 제대로 못 보이다가 지지부진하면서 눈치를 막 보다가 갑자기 급발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 상황 안 살피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 문제 부속실장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어제 이제 질의가 좀 있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결국 강선우 의원이 그 사퇴 시점 즈음에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과 통화한 문제가 이제 의혹 제기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비서관을 불러가지고 주의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한 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설명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영지가 만사현통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보다 초월적인 존재로 뭔가 좀 계속
부과시키는 양태잖아요. 근데 그러한 거에 이번엔 전 잘 넘어갔다 생각하는 게 사실 그 소위 인터넷 용어로 병먹금이라는 용어도 있거든요. 사실 먹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어서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다른 주제들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랑 싸우는 모습이나 국민의힘이랑 같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서 좋을 게 없어요.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고 저쪽은 그렇지, 내란 그렇지. 정당인데 그리고 그렇지. 만약에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쪽 우리가 150석이 안 된다면 모르겠는데 굳이 해야 되나요? 저쪽은 어차피 뭘 해도 다 반대할 건데 저쪽이랑 어울려주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를 끌고 올 때마다 파이팅 하고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쪽이 만든 전장에 가갖고 거기서 싸울 이유가 전혀 없고 그래서 이번에 방어는 저는 되게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김현지 비서관 얘기 자꾸 나오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흔히들 얘기할 때 대통령이 지금 측근의 삼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현지 이제 부속실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김남준 대변인이 있는 거고 김용채 인사비서관이 있는데 저 아는 분 딱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설치고 눈밖에 나면 바로 자르는 사람이다. 맞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온 거는 그래. 설치지 않고 눈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그 사정을 모르면 저간의 사정을 모르면서 이 사람들이 설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래 납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방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가깝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깝다고 얘기하고 싶은 호소원에 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만큼 주변에 사람을 안 두는 사람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누구누구 개라 그러면서 막 데리고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없어요.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을 아는 사람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김현지 비서관이 그 2000년대 초반인가요? 성남시 의회 그때 이렇게 다리 꼬고 있고 이재명 예. 대통령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김현지의 권력은 이렇게 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거꾸로 말하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바닥바닥 얘기하면서 이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김현지 비서관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건 아닌데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옆에 두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김병기 원내대표 기분 상하게 김병기 위 권력 서열이 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받아 가지고 그러는 건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전 그 이해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초장에 그때 나온다고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아쉬움이고요. 두 번째 아쉬움은 이렇게까지 막 그렇게 이렇게 막 과열하듯이 이렇게 오기 전에 그때 나갈게 그러면서 확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찔끔해가지고 도망갔을 것 같아. 왜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못 나올 걸 아니까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만 주고 싶은 거예요. 겁만 주면서 국민들한테 안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라고 막 짓는 거거든. 근데 막상 가가지고 나오겠다고 확 하면은 아마 찔끔찔끔 꼬리 내리고 도망가려고 했을 거야. 왜냐하면 질문 잘못하면 욕을 엄청나게 먹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싸움이나 이거에서 민주당이 밀리면서 수세로 자꾸 가버리니까 국민의힘이 더 막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 게 만약 나왔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면서 의혹 제기를 해갖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굳이 나올 이유도 없고 만약에 정말 총무비서관 1로 불렀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그냥 수년 전에 다른 네. 일들로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1년치를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주진우 의원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자기도 맞아요. 와갖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걸 조지현 의원 똑같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전략 그러니까 먹이를 주지 않는 전략 그냥 화이팅 너넨 계속 김현지 얘기나 해 우린 1위 할게 약간 이런 전략으로 가서 아마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왔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가서 또 새로운 음모로 갈 건데 맞아요. 저기는 계속 김현지 얘기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놔둬서 화이팅 하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이거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의 타이밍에서 이미 그게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엔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김현지 실장 나왔더라면 아마 성남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 끄집어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일단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 유튜브 얼굴 나오고 이거 생각하면서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정상에 어차피 정치인 과정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